망가지고 뒤틀리고 마그네틱 모노폰은 숨어버려요. 나 찾아봐라 하면서 깊숙이 들어가가지고 나오지 않아서 길을 잃어버리게 만들거든요. 다 내가 마인드 작동에 의해서, 그러니까 마인드라는 게 뭐냐면은 나만의 신기질에 의해서 자기 반영의식, 셀프 리플렉티드 컨셔스니스 이렇게 해서 내가 본 세상만이 다라고 하는 이 프레임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카메라 렌즈처럼 그 보는 세상만 찍어내는 것처럼 그렇게밖에 세상을 보고 있지 않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했을 때 이 사람들이 지금 190, 80 몇 퍼센트가 이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지금 현상이 빚어진다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5, 60대들은 물론 그래도 그럴만하게 이제 나는 살아왔지만 20, 30대들은 절대로 이런 환경에서 살 수 없다라는 거를 빨리 깨우치고 그 대비를 해야 돼요. 왜 90년대생들이 저주받은 인생들인지. 그냥 내려오는 거 그대로 받으려고 하면은 먹을 게 없어요. 먹을 게 없고 새로운 루트를 뚫어야 돼요. 그게 휴먼 디자인에서는 인디비주얼적인 서킷에서 새로운 에너지가 웅터서, 새로운 에너지가 웅트려면은 기존에 있던 트라이벌이나 컬렉티브 에너지들이 빠져나가야 돼요. 지금 우리 최은정 선생님이 학교에서 당하고 있는 것도 기존 세력이 자리를 내놓지 않으려고, 새로운 걸 안 받아들이려고, 변화가 그렇게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 변화를 인정을 안 하고 기존에 갖고 있는 그 체제를 유지하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문제도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있어요. 이 집단 무의식 때문에 제가 이런 것 같다고, 이거를 이제 어떻게 해 나가야 되느냐. 그래서 그만 물러나라는 주도권은 없어요. 그래서 뭔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을 것 같기는 한데 이게 남의 일이냐?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진짜 코앞에 사실 다가와 있거든요. 특히 20, 30대들은 더더욱이 아마 그럴 거예요. 애저녁에 진짜 레이브들하고 살 생각을 하고 거기에 맞춰서. 근데 이제 당장 답이 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옛날부터 내면에 답이 있고 우주에는 분명히 답이 있다라고, 이걸부터 묻지 않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죠 사실. 뭐 그런 게 있어요. 이렇게 살기 힘든데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제가 지금까지 제가 이렇게 실험을 해본 바로는 분명히 답이 있어요. 커다란 답이 있는데 우리는 눈앞에 이 이익이나 편함을 쫓아서 그 급해하는 것 때문에 그 길까지 당도를 못하고 헤매는 과정을 겪기 때문에 아마 그런 생각들로 삶을 살고 있죠. 그래서 나린 잠깐, 제가 처음에 얘기했잖아요. 제가 감기 기운이 아직 남아있는데도 주도권에서는 약을 먹지 말라고 그래서 안 먹고 있는데, 약을 먹으면 어떻게 되냐고 질문을 했었죠.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이게 약의 조건화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뿐만이 아니고 음식도 그렇고 말도 그렇고 환경도 그렇고 이런 것들이 안 들어가야 될 때 들어가게 되면은 걔가 주인이 되거든요. 빙의가 그런 차원이거든요. 에고가 생각이 그렇고요. 그렇게 안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이 신피질 쪽에 네오 콜텍스가 그렇게 자기만의 그거를 만들어 버린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이 이중성을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결을 해 가야 돼. 인생이 어려운 게 이것 때문에 그렇거든요. 이 길을 탈 것이냐 저 길을 탈 것이냐. 우리는 그냥 많이 지금까지는 모두가 가는 길을 택해온 게 마인드의 길이에요. 그래서 박치기 하면서 경쟁하면서 제로섬 게임을 새로 시작해서 누가 먼저 당도하느냐에 따라서 가질 수 있는 그 시스템에 익숙해져 가지고 살아왔단 말이죠. 그런데 주도권은 그렇지 않아요. 모두에게 답이 있고요. 모두가 윈윈 할 수 있는, 윈윈이라는 말도 있는데 모두의 선인, 공공의 선인 그런 것들이 다 내재되어 있는데 이 말이 진실이다. 100% 진실이다. 이거예요. 거의 안 내려가려고 빠르락거리고 있거든요. 다 답이 있어요. 그 답을 못 찾는 거거든요. 근데 찾을 수 있는 시스템이 있는데 그게 뭐예요? 친해지는 거지. 그쵸. 그러니까 내면에 내 몸은 이미 모든 걸 알고 있어요. 내 몸은. 몸은 모든 거를 알고 있다. 모든 거, 몸은 모른다. 몸은 모든 거를 알고 있다. 이렇게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몸을 어떻게 사용하느냐, 라자. 근데 그 중에 이제 로아스케일에서 활용을 하는 게 휴먼 디자인. 일단 뭐예요? 몸이 답이다. 몸 안에
전략과 주도권을 알아채라. 마인드를 내려놓고 지금까지 주인 역할을 했던 내 안에 사기꾼이 마인드예요. 사기꾼이 다 안 맞는 말을 하는 건 아니지만은 되지 않는 말을 하는 게 사기꾼이거든요. 그러니까 책임을 안 지는 말을 하는 게 사기꾼이란 말이에요. 마인드를 내려놓고 내 안에 내 답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여실하게 이제 모든 걸 이렇게 증명해가면서 할 거예요. 몸에 말하는 거를 제가 십몇 년 동안 해온 게 이거예요. 이 몸 안에 스토리를 제가 지금까지 이제 풀어낸 거거든요. 그래서 엄청난 이 실적들이 있잖아요. 치유되어지고 그리고 돈도 벌어지는 풍요의 시스템이 이 몸 안에 다 있단 말이에요. 제가 걸어온 길이 이제 있는 그대로 그건데 이제 그거를 올해부터는 본격적으로 나눔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예전부터 생각은 했지만은 이게 준비가 안 됐어요. 휴먼 디자인에서 얘기하잖아요. 준비가 되어야 얘기를 했을 때 가장 잘 먹힌다. 이 타이밍이 있단 말이에요. 12번 게이트의 현실을 하려면은 새로운 맥락을 깔으려면은 정확한 타이밍이 들어가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그 타이밍이 오지 않았는데 올해부터가 제가 지금 이 적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무지하게 이 몸을 깨우는 그 작업을 할 거고 지금까지는 휴먼 디자인 워크숍을 통해서 마사지를 통해서 PT샵을 통해서 이렇게 몸과 마음을 깨우는 작업을 해왔는데 이제는 요거 올해 대화도는 이제 키네지올로지이고 그리고 이제 시기혁명이 있는 것 같거든요. 요거를 이제 휴먼 디자인을 정보 체계를 활용해 가지고 해 나갈 건데 키네지올로지를 하는 데 있어서 지금까지 키네지올로지가 1964년에 굿 하트만이라는 카이로프랙틱을 하는 정신과 의사가 이거를 발명을 해서 몸이 제대로 작동을 해서 몸 안에 답이 있구나 이거를 1964년에 처음으로 알아낸 거예요. 그 이후로 이제 사람들에 의해서 이렇게 신체적인 치유를 하는데 많이 활용이 되다가 데이비드 호킨스 박사 있잖아요. 의식혁명을 쓴 의식 레벨 표를 갖다가 도표화 시켰던 그분이 이제 의식적인 분야에서 키네지올로지를 활용해가지고 책도 많이 쓰시고 그랬거든요. 근데 이제 저는 보다 무의식으로 더 들어가는 그 작업을 이제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근간은 뭐냐면은 이제 데이비드 호킨스 박사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몸도 사실은 몸도 건강해야 이게 잘 들어맞고 이게 순수해야 이 몸에 이 반응이 좋은데 의식은 사실 더 그렇거든요. 눈으로 가시화되지 않는 보이지 않는 그 영역을 갖다가 몸을 통해서 진실을 가늠하는 그 도구이기 때문에 사실 높은 에너지라는 건 뭐냐면 제대로 진실된 이 세포들이 제대로 정렬되어 있는 상태에서 높은 에너지가 나오거든요. 높은 에너지는 뭐냐면은 이 우주 시스템을 관장할 수 있는 능력을 얘기해요. 그래서 지금까지 키네지올로지가 잘 안 되었던 이유들은 이 높은 에너지가 몸이 정렬이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는 답을 구하기가 쉽지 않아요. 콩이 진흙탕 속에 있는데 그거를 가려내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근데 콩만 있는 데서는 바로바로 이게 몇 개 셀 수도 있고 그런데 딱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몸이 다 효용성이 있는 것 같지만 쓸데없는 정보가 너무 많이 들어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빼낸 게 지금까지 우리가 탈족보나 과정을 이제 계속 거쳐오고 있는데 나래님이 그래도 지금 키네지올로지를 하는 데 있어서 정렬된 게 지금 95년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정확하게 몸에 질문을 던지면 몸이 반응을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제너레이터 투 리스폰드라는 거예요. 실제적인 예인데 몸은 어떤 거에도 반응하게 되어 있어요. 소리에도 반응하고 보면서도 반응하고 냄새를 맡으면서도 반응하고 계속 호흡을 하는 거예요. 진짜 호흡을 통해서도 하는 거고 이 피부를 통해서 정보적인 측면에서도 반응을 하고 근데 우리는 그거를 간과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냥 눈으로 듣고 보고 한 것만이 내가 집어먹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몸이 작동이 되면서 이 입수, 인풋하는 과정을 계속 거치면서 아웃풋이 돼야 되는데 머리로 했던 것들을 아웃풋을 안 시키니까는 이제 적체되어서 그런 것들이 결국에 뭐가 돼요? 암이 되는 거거든요. 일어나는 일이 저한테 필요한 일은 제 주변에서 다 일어나게 되어 있어요. 모든 이 케미적인 현상들이 지금 내가 현존할 수 있는 현존으로 가게 하는 모든 근데 이런 것들을 무시해 인정하지 않고 멀리 있는 것만 구하려고 한다거나 이렇게 하면은 먹혀 들어가는 거죠. 몸이나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내가 현존을 인정을 하고 주변을 인정을 하고 그러는 거는 내가 깨어있다는 얘기거든요. 사실 그러니까 멀리 안 보고
이 몸이 깨어 있으면 주변을 다 인식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내가 필요로 하는 거는 끌어당기게 되는데 그 역할을 누가 해요? 마그네틱 모노폴이 하는 거예요. 제대로 살아있으면은요, 저처럼, 제 지금 99, 98이거든요. 98이니까는 씨가 오고, 하고 그분이 전화를 하게 되고, 그러니까 그분은 벌써 그걸 알아요. 아, 이것 때문에 제가 선생님한테 전화 드렸나 봐요. 이렇게 벌써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무의식적으로 연결이 되게 되어 있어요. 이 시스템이 진짜 심플하고, 이게 운이에요. 이게 운이에요. 여러 가지 뭐 운의 메커니즘이 있지만은 결국에는 높은 에너지에서 나오거든요. 정렬돼 내가 잘 하고 있으면은, 근데 이제 오면은 그거를 어떻게 활용하느냐는 거는 마인드적으로 필요할 수는 있어요. 어떻게 해야 되는 거, 주도권이 나와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한간에는 이제 이런 방법들을 많이 아는 사람들이 있기는 있어요. 근데 그걸 어떻게 하는 거를 적용을 못해서 그냥 날려버리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휴먼 디자인 지식 자체도 라우르만 받은 게 아니에요. 다른 사람들도 몇 명이 받았지만은 이제 휴먼 디자인 시스템을 라우르는 체계화 시켜가지고 이렇게 웨이브 코스몰로지라는 형태로 만들어냈기 때문에 지금 유용적으로 쓰여지는 거지. 다른 사람들은 그냥 자기만 알고 그냥 가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식의, 저도 이제 예전에 그런 생각 되게 많이 했어요. 제가 이렇게 치유시킬 수 있는데 왜 사람들이 이게 이렇게 활용할 수 없을까, 이런 생각들을 많이 했었어요. 그러니까 근데 이제 시간이 필요한 거죠. 이렇게 손뼉이 마주치려면 나만 친다고 해서 절대 소리가 안 나고, 이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그 시점이 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때그때 주도권이 그거를 얘기를 해줘요. 지금은 이거 할 때, 지금은 저거 할 때, 이걸 준비할 때, 이런 것들을 사실 내 안에서는 다 알고 있다라는 얘기거든요. 선생님이나 선생님 남편분들이 그렇게 누워 계시는 이유가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그 이유들을 하나하나 이렇게 찾아가면 이제 금반응을 통해서 사실 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서로가 알고 드리고 주고 받고 이거에 잘 맞아 떨어지면은 진짜 기적 그 자체가 일어날 수도 있는데, 주도권적으로는 봤을 때 이거 선생님의 남편분이 걷게 할 수 있다, 걷는 방법이 있다 하면은 있다, 없다, 있다, 이게 주도권으로 나온단 말이에요. 이 방법을 내가 어떻게 해서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저는 알고는 있었죠. 근데 나만 혼자 막 이렇게 할 수 있는 그 시스템적인 것들이 아직 만들어지지 않아서 그 길을 찾아가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다 방법이 있어요. 다 방법이 있는데 어떻게 찾아가느냐. 거기에 핵심 요소는 이제 주도권으로 가는 거예요. 일이 일비하지 않는 마인드 요법이 아니고, 내가 사는 길은 다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게 마인드가 고통스럽다고 생각하는 게 사실은 그렇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생각이 만들어내는 투사물이란 말이에요. 그런 거를 배제했을 때, 그냥 했을 때 축제처럼 즐길 수 있다는 건데, 이런 방법 사람들은 모른다는 거죠. 제가 이제 그 키네지올로지를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서, 물론 로아 스케일 반에서는 어떤 것도 다 이렇게 키네지올로지로 증명해 가면서 먹는 거, 뭐 사는 거, 이거를 이제 진짜 로아 스케일 반에서 할 거고, 휴먼 디자인 과정 중에서도 가끔 이렇게 필요한 것들은 특히 이렇게 마인드적으로 뭐 이렇게 공부를 해서 내 삶을 뭔가 변화시켜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진짜 뒤통수를 얻어맞을 수 있는 느낌이 들 수도 있어요. 아, 그렇지 않단 말. 내가 믿고 있다는 게 이게 마인드적인 거구나 라는 그 느낌이 들 수도 있고, 그러니까 허상이라는 게 그거거든요. 마인드가 한상이에요. 일루전, 뭐 마야, 뭐 이런 게 통하거든요. 근데 일시적으로는 필요한 부분들이 있어요. 나눔을 하자 보면은 이 주도권을 갖다가 강화시키고 이렇게 하는데, 근데 그 용도로 써야 되는데 오용된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핵이 진짜 지구를 살리고자 개발이 됐는데, 이 전쟁에 쓰이고 이런 거는 오용되는 사례라는 말이죠. MSG도 그렇고 다. 약도 제가 아까 필요한 만큼은 딱 좋아요. 필요한 만큼 이틀 동안은 제가 먹어도 되는데, 더 이상 먹으면은 이 약에 의존하는 몸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게 조건화가 된다, 컨디셔닝이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안 먹고 자생력을 기르는 거예요. 스스로 이겨낼 수 있는 그 시간을 갖는 거예요. 신생영혼들의 특징이 그거라고 했잖아요. 경계가 좀 모호한, 뭐든지 할 수 있다는 이 주도적인 에너지. 앞으로는 결국에는 에너지 산업이에요. 에너지적인 요소로 살아가는 게 이제 홀리즘 차원으로 이 물적 경계를 넘어서서 통용이 되는 홀리즘 세계를 얘기하는데, 레이브들이 이제 그런 세상을 사는데, 에너지로 사는 세상이
지금은 10, 20, 30, 40, 50이에요. 근데 2027년에는 100%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안 따라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겠죠. 물리적인 것에 이렇게 함몰돼가지고 사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에너지적으로 살아야 되는 세상이 실제적으로 다가온 게 15, 16, 17, 18, 19, 20년대부터거든요. 메타버스의 세상이라는 게 메타버스가 뭐예요? 원래는 이제 유니버스라고 우리가 생각을 했었잖아요. 근데 실제로 알고 보니까 바이버스야. 두 개의 세상이 공존하고 있다. 지금 메타라는 말은 다중이라는 말도 들어 있으면서도 가상이라는 말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자기가 받아들이기 나름이기는 한데 그런 다각도적인 맥락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에너지적인 측면에서는 이 한계가 없어요. 경계가 없어요. 감정도 사실 경계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남의 감정을 내가 후투루투 그러니까 안 받으려고 해서 물론 에너지가 높은 사람들은 커트할 수 있죠. 근데 그거를 녹여버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마블 영화에서 나오는 것들이 사실 실제로 다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이에요. 마법이나 이런 것들이 에너지가 높으면은 그 중국 사람들이 예전에 했던 축지법이 뭐 이런 것들이 사실 다 가능한 일이기는 하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제가 이제 휴먼 디자인 과정에 휴먼 디자인을 잘하는 과정이기도 한데 이제 진짜 절대적으로 휴먼 디자인을 이렇게 머리로만 공부해서는 되나 보세요. 절대로 더 강화돼요. 마인드가 더 강화돼서 더 새로운 세상이 오는 거에 대해서 저항감만 잘못 공부하면은 그렇게 휴먼 디자인이 뭔가 이유가 있어서 나왔는데 오용됐을 때는 그런 도구로 전락해 버릴 수도 있어요.